반갑습니다. 덕현입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2강, 2강은 이제 음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음향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학이라는 것은 무극과 태극이라는 어떤 얘기가 그 음향 이전에 나오게 되는데요. 무극이라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에 이제 이를 극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입니다. 무. 무인데 여기서 이제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극이라는 얘기를 이제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없음이 이제 극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없음이 극에 이르렀으면은 다시 이제 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무극을 갖다가 일반 텍스트에서 보면은 이제 그 무에서 이제 이 우주가 이제 무극에서 태초에 이제 대폭발에 의해서 탄생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이제 우주 얘기를 하니까 아주 먼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은, 이 무극이라는 것은 음향의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라는 것은 없지만 새롭게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핸드폰이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런 상태, 내가 아무런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무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핸드폰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유극이라고 말하고, 그 유극의 형태를 바로 태극이라 표현을 합니다. 태극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태극은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에 이제 그대로 이제 이 태극 사상이 녹아 들어 있는데, 태극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무극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무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애인이 없어요. 그러면 애인이 없을 때는 그것과 관련 지어져서 아무런 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이제 애인이라는 것들, 소개팅을 받아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받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내 삶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움직임, 그것 때문에 생긴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무에서 유로 바뀌었다. 항상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개념이 없는 상태를 무입니다. 그렇지만 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없는 무가 아니라 유를 위한 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의 상태로 바뀌면은, 그 유의 상태라는 것은 이런 태극의 상을 짓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태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좀 그림이 잘못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훗날에 와서 이렇게 이제 발전된 거고, 원래 태극의 모양은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요렇게 된 게 이제 제대로 된 태극입니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그쵸? 붉은색이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이 파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붉은색 쪽은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양. 푸른색 쪽은 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무의 상태에서 유로 바뀌었을 때 항상 양,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적인 어떤 특성이
발동한다. 그 발동의 상태는 이런 지금 기하학적인 태극의 무늬로서 생겨난다.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극의 상태를 놓고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음이다, 양이다, 음양이다 라고 지금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건 한마디로 양해서 이쪽은 양이니까 양과 음이 함께 모이는 상태를 이제 태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결국 이 태극의 어떤 그 관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전돼서 나온 것이 음양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이 이제 무극에서 태극으로 발전되는 과정도 네 가지 단계를 갖게 됩니다. 태엽, 태초, 태시, 태소라는 네 단계의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태극은 양의의 성격을 갖는다.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서로 합쳐져 있는 것을 태극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태극 안에는 음양의 개념이 섞여져 있다. 또 천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건 또 좀 더 진화된 개념입니다만은 1월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기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 요거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의 개념이다. 움직이는 것과 멈춰 있는 그런 개념이 함께 한 덩어리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발전된 어떤 양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나서 뭐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또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할 때도 있고 그 열정이 식어갈 때도 있죠. 그런 어떤 그 변화의 순환 과정이 이 그림의 패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굉장한 그 우주 만물의 그 심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요게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입니다. 자, 근데 태극기 모양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현재 태극기 모양은 여기 이제 빨간색 그림의 모양이 이제 요만큼 내려와 있고 파란색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원래 태극의 모양은 이렇게 이제 서로 완전히 음양이 휘감아 있어서 서로 완전히 이렇게 그 뭉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각각의 이제 심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그 양의로 나눠져 가지고 원래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주역에서 나왔거든요. 주역에서 나왔는데 주역에서는 이제 주역에서 그 태극이 있고요. 예,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극 다음에 이제 그 팔괴가 나옵니다. 팔괴가 나옵니다. 팔괴라는 것은 만물을 8가지로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8가지의 어떤 그 사물에 의해서 우리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건태이진 손감 간 곤 이렇게 8가지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건은 뭐 하늘을 상징하고 그다음 태는 연못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는 불을 상징하고 지는 우레 번개를 상징하고요. 번개를 상징하고 소는 바람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감은 물을 상징하고 간은 산을 상징하고 고는 땅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그 갖추고 있는 어떤 그 사물이나 현상이 다 이러한 것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건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이제 태극의 심볼에 요게 이제 건에 포함이 됩니다. 건. 그래서 요거를 하늘건자를 씁니다. 하늘건자 써서 하늘이다. 요거는 이제 땅건자를 써서 이게 땅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입니다. 예. 요거는 불이다. 그래서 그 이를 상징합니다. 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감이 됩니다. 예. 감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건곤 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건곤 감리. 그러니까 요거 이게 지금 원래는 지금 이렇게 45도 정도 더 서야 이게 정상인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태극기는 지금 이렇게 45도가 기울어져서 있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건고는 하늘과 땅이 태초에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음양의 대표적인 이 불이잖아요. 불이고 이거는 물인데 물불. 음양이 여기서 이제 건곤이 생기고 물과 불이 생겨났다. 음양의 개념이 생겨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개념을 조금 더 집어넣으면은 건태 그 다음에 진 이렇게 됩니다. 예, 원래 이제 요게 빠진 거거든요. 건태이진 그 다음에 손감 간이니까 산 간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것은 이제 일단은 생략을 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고 이끄는 하늘과 땅, 물과 불의 음양의 개념만 태극기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주역에서 나타내는 선천 8궤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성이 있다. 가운데 태극의 모양이 있고 건곤, 건태이진, 손감, 간, 곤 이렇게 이제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주역적인 내용이라서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주역 공부하실 때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태극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런 동양 철학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를 흔들면서 주역, 역학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고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태극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음양이라는 개념은 이제 너무도 잘 아시죠? 자, 양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늘, 그 다음에 음이라는 개념은 땅, 서로 이제 상반되는 개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태음, 요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나오죠. 소양, 소음. 자, 양적이다, 음적이다. 움직인다, 동적인 거. 이것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이다. 정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남자다, 여자다. 양, 낮, 밤, 밝음, 어두움. 그 다음에 위, 아래. 그 다음에 겉,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걸 호라 그러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거 자체가 음양의 운동을 하는 거죠. 숨을 내쉬었다 들이셨다 하는 어떤 운동 자체.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이제 홀수이고요. 음이라는 것은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제 표시를 할 때 양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표시를 하고요. 음을 표시할 때는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진 것을 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숫자에서도 1은 양이고 2는 음이고 3양, 4음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한 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땅이다라고 한다면은 땅도 이렇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굴곡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쪽에 있는 이쪽에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이쪽에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자 이쪽에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양적인 거고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음적인 겁니다.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사람이 더 하나 있다. 아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음이었지만 이 사람에 비해서는 양이 되는 거죠. 음이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양적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 하는 사람들 둘이 갖다 놓고 시험을 보면 거기에서 1등과 2등이 1등과 꼴등이 다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은 양적이고 둘 중에 한 명은 음적인 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정치도 예를 들면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요.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서인의 세력이 서인이 완전히 이제 그 조정을 지배하고 나니까 서인에서 다시 또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열이 돼서 뭐 남인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뭐 무슨 당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이 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잡혔을 땐 서로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데 어떤 시기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한쪽이 완벽하게 지배를 하게 되면은 이 여당에서도 다시 또 여기서 반대파가 생겨서 또 나눠지게 되는 게 세상 이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같이 이제 여자가 두 명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리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음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같은 남자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소극적인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양적인 거, 음적인 거 이렇게 또 나뉘게 되는 거죠. 또 음적인 사람들끼리 모아놨는데 음적인 사람끼리 모아놓으면은 거기서 또 양과 음이 나눠진다.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지고 계속 분열하는 것이 음양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단어 자체는 양의로 갈라진다는 의미에서는 간단한 문제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분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체계를 추론하는 것 자체가 명리학의 한 교육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양의 개념을 나눠봤습니다. 자, 음양의 개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태양과 태음, 불과 물, 낮과 밤, 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건조함과 습함, 그 다음에 그 더운 것과 차가운 것, 서한, 그 다음에 여름, 겨울,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밝은 거, 어두운 거, 바깥, 안, 그 다음 움직이는 거, 멈춘 거, 하늘, 땅,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개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 부인,
일 때 남편이 양이고 여자가 음이 되는 거죠. 양, 정자, 난자. 그다음 또 사람에 있어서도 사람이 정신과 육체를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정신이 양적이고 육체가 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방위로는 남쪽이 양이고 북쪽이 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은 양이고 서늘한 것은 음이다. 그 다음에 아들, 딸 봤을 때 아들이 양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꽉 찼다, 실하다 그러면 양이라고 보는 거고, 비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개념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 개념이 좀 이게 오탈자 같은데요. 예, 가득 찬 것이 음이고요. 가득 찬 것이 음이고요. 비어 있는 게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개념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시고 나중에 이제 듣다 보면은 이 개념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맑다는 것은 양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탁해진다, 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젊은 시절, 자, 청년의 시절과 노년의 시절을 비교한다면 어디가 양이겠습니까? 예, 청년의 시절이 양이 되겠죠. 노년의 시절이 음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자, 젊을수록 어떻습니까? 몸이나 정신이 맑게 되겠죠. 그래서 청한 것은 양이고,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탁해진다, 무거워진다. 무거워진다는 건 몸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게 아니고 몸의 기운이 점점점 음적으로 무거워진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는 몸이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홀쭉해져요. 노년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고 살이 밑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진자와 가자.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되어 있다, 드러나 있다, 이것은 양이고, 안으로 감추어져서 가려져 있다, 이것은 음이 되는 거죠. 자, 흑백, 사실 백은 하얀색이고 흑은 이제 검정색인데, 이 백도 이것을 또 어떻게 따질 때는 음으로 볼 때도 있는데, 백하고 흑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백이 양이고 흑이 음이다, 어둡다. 좀 이거 발단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양은 세로고 음은 가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개념이 이렇게 생겼는가? 양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고, 음이라는 것은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두 개가 짝지어졌다는 거죠. 자, 두 개가 짝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소도 어떻게 돼요? 시소도 양쪽에서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균형을 잡게 되죠.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시소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보다는 중간에 평형에서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소는 한쪽으로 기울게 됨으로써 다시 어떤 특성이 발생됩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반발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계속 뭔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자, 역동성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양은 아까 그래서 동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은 상당히 그러니까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동적인 거예요. 음은 어떻게 됩니까? 음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이지가 않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위로 솟구쳐 올라가겠다는 것은 그래서 양적인 행동에 포함이 되는 거고, 옆으로 그러니까 횡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음의 특징입니다. 옆으로 퍼지는 거.
자, 살이 옆으로 자꾸 퍼져요. 그러면은 그것은 음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이제 자기가 발전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게 되겠죠. 또 우리가 높이 예? 명예롭고 높이 승진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양소음, 청간지지 요거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쭉 봐서 이게 동양은 양이고 서양은 음이고 상하 표리. 자,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음양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음양은 서로 상극하려고 한다. 음양은 서로 전혀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기운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 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극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칙 하면서 이게 일어나죠.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찬물을 끼얹으면 팍 튕기죠. 이건 뭐냐면 음양의 상극성입니다. 그래서 지천명리 3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음양에 대한 상극성, 서로 이질적인 성질을 가져서 모순과 내립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상극을 통해 조절하고 억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은 서로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양이라는 건 한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음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양이 적당히 견제를 해줌으로써 음이 너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방지해요? 상극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그 나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법이라는 걸 정해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법에 따라서.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똑바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을 하는 거죠. 잘못하면은 잡아 가두는 거죠. 벌금을 매기고. 그게 상극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음양의 뭡니까?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은 그런 의미에서 상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음양의 상생성. 음양에 금방 상극한다 그랬는데 또 상생성이라고 그랬어요. 상생이라는 건 서로 돕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돕는다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양이 음을 찾고 견제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음을 죽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닌, 결국은 전체적인 틀로 봐서 자연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요극이다. 그래서 극이다 라는 거죠. 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새로운 재창조를 위한 극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양은 서로 굉장히 대립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화합하는 성질을 또 이면 속에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은 호근과 호용을 한다. 음양은 서로 그러니까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까도 태극의 모양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음이 굉장히 이거는 많다는 거고요. 이쪽은 양이 굉장히 지금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음이 이렇게 많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은 여기서 지금 다 작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양은 작게 서서히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음의 어떤 큰 어떤 그 음이 굉장히 강할 때, 그때부터 자기의 생명을
피어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음이 커질 때 양은 그때부터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음양의 균형이 갖춰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이 큰데 양이 만약에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겨울이 왔는데, 태양이 안 떠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빙하기가 오죠? 예, 빙하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예, 만물은 다 얼어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처럼 물은 안 오고 계속 태양만 내리쬐다면 만물은 어떻게 돼요? 다 타 죽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음양의 조화가 그거를 이제 깨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화가 깨짐으로써 변란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에,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강렬한 곳에서 음이 강하고, 음이 굉장히 강렬한 곳에서 양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음양은 서로 전혀 다르지만 뿌리를 두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그러니까 서로 뿌리를 두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양의 소장과 평양. 그러니까 음양은 37페이지 보시면은 평양을 이루는 성질을 가졌는데,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치우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로 가면은 음이 너무 지나치니까, 음이 너무 많으면은 여기에서 너무 이제 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양이 생겨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그거를 견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음이 많으면은 양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균형을 맞추고, 양이 많으면 음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평행을 계속 이루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이런 태극의 모양이에요. 점점 양이 점증하면 여기서부터 음이 점점 커져서 다시 가을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이제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음양의 전화성. 자, 음양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음양은 서로 반대적 기질이 있지만, 음양은 때가 되면은 그 성질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쪽에서 양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를 이제 봄이라고 보고요. 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름이 지나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양이, 이게 이제 결국 음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로 쳤을 때 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 새싹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것은 이제 양이지만, 여름이 돼서 이렇게 무성해져서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막 달려서 이렇게 맺히면은 이게 이제 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서, 하나에서 지금 일어난 현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얘기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은 똑같은 나인데, 어렸을 때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청년 시절, 이때는 이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 시절, 그 다음에 노년 시절, 이때는 이제 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의 인간이 어떻게 돼요? 양과 음을 서로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음양이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노년이 돼서 중년이 넘어가면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남자가 좀 여성적으로 바뀌고, 여성은 어떻게 돼요?
어려서 음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 호르몬이 막 분비가 많이 되면서 남성적으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음양의 전환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양의 친화성. 음양의 친화성은 지천명리 38페이지에 나오는데, 음양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이지만은 처음에는 막 배척하고 견제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화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견제하고 좀 이렇게 밀어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둘이 붙어 다니더라. 예? 예. 그러니까 음양은 인간이나 어떤 자연 만물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떤 일정한 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도 이거는 이제 독립된 거잖아요. 여자도 독립된 거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만나서 합쳐서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음양이 이제 결국은 서로 전혀 다른 거지만 친화성은,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음양의 성질인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정이 되지 않고 어떤 번영이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듯이, 음양이라는 것은 이런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양의 분용성. 자, 음양은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인데, 음양은 서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음양의 분용성의 큰 개념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음중양이고 양중 음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 있다면은, 자, 겉이 만약에 양적이다. 그럼 속은 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겉이 음적이다. 그러면 속은 양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태양이라는 것도 이렇게 막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막 빛이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가운데 중력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중력이 막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태양이 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바깥으로 막 퍼지려고 하는데 이게 안 흩어지는 이유는 내면에서 굉장한 음이 잡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이런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가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음중양, 양중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음적인 사람은 속으로 양적이고요. 겉으로 양적인 사람은 속으로 음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음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러면 여자들이 용기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양적이기 때문에 바깥으로만, 겉으로만 그러면서 용기 있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속 내용을 보면은 남자는 굉장히 음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가다가 길을 못 찾으면은 남자들은 길을 잘 못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예? 근데 여자들은 잘 물어보고 다녀요. 양적이에요, 굉장히. 예.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한테 뭔가 자기 음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뭔가 끌어다니려고 하는 건데,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한다, 그럼 속으로 음적일 수 있고, 겉으로 딱딱하다, 그럼 속에 굉장히 따뜻한 거, 남한테 내가 베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적 개념을 잡아서 설명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양에 의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음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